주사 이모 남편의 등장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김묘석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등장인데요. 일단은 박나래 씨 하면 전 매니저와의 갑질 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 고양시 그 일산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리고 차량, 해외 촬영장 등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았고 또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처방 전에 꼭 필요한 특정한 약물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약물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네. 주사 이모 남편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주사 이모 남편이 약물 전달책이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어허.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에 따르면 네. 주사 이모 남편에게 약물을 전달받은 적이 있고 방송국 대기실이라든가 박나래 씨의 집 등 중간에서 주사 이모 남편과 만났다. 그런데 그 횟수가 5번에서 7번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하. 이 앞서서 한 매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주사 이모가 전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형부 보고 상암 방송국 갔을 때 연락하라고 할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형부가 바로 그 주사 이모의 남편을 얘기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사 이모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선 제가 전 매니저와 다시금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사 이모와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네. 주사 이모와는 연락이 안 됐고 주사 이모의 남편한테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죠. 자, 그게 지난달 9일 날 처음으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네. 통화 가능할까요?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일단 이 문자 메시지가 오고 나서 실제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전화 통화 내용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주사 이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계속적으로 전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자기는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문자가 온 후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기만 했다고 했고 네. 해당 내용을 물어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주사 이모 남편과 직접 만나서 약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횟수가 5번에서 7번 정도 된다. 즉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 남편이 약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매니저님한테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즉 내가 당신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냐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나래 씨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박나래는 전화도 안 된다.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 재차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에서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은 전화가 와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우리는 의사 면허가 있는 정식 면허 의사가 맞지 않느냐? 우리는 정식 처방을 받고 당신한테 약을 건네줬다. 혹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약을 건네줬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상식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고 재차 묻기만 했다는 게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묘석 기자님 보세요. 주사 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 매니저분들한테 했던 말 중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죠 다음에 하는 말. 저희가 매니저님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아니 그냥 그거잖아요. 왜 자기들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 일을 폭로해가지고 괜히 우리 지금 박나래 씨한테나 이 시술을 잘 해주고 있던 왜 우리 건드려서 지금 한 집안을 평지풍파 일으키고 풍비박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사건의 본질이 어떤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유탄 맞았다, 폭탄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나는 이 가운데서 잘못한 점이 전혀 없는데 괜히 이러한 것들이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고 본의 아니게 나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회피의 본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랑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본인의 잘못을 깨닫건 깨닫지 않건 간에 연예인이 무언가 일이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 수칙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그래요? 괜히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가 어떤 식으로 보도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적인 자문도 받을 것이고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연락은 다 차단.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대목에서 또 하나 궁금증이 안진영 기자님. 주사 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박나래 씨 전 매니저 분들한테 호소하듯이 지금 박나래 씨랑도 나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본인은 박나래 씨랑도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돼. 그러면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돼요란 말은 이틀 전에까지는 연락이 됐다는 뜻인지, 자, 이틀 전에야 연락을 처음 취해봤을 때 이틀 전에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 박나래 씨랑 지금 주사 이모 남편 또 더 나가서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랑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혹시 이런 걸까요? 아니, 지금 나를 보호해줘야지 왜 지금 모른 체하고 입을 싹 닫고 있어. 나를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항변 좀 해줘. 박나래 씨 혹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12월 9일이거든요. 네. 사건이 발생하고서는 좀 초창기입니다. 아하. 그 직후에 박나래 씨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다른 키나 입자 이브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의사인 줄 알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죠.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항변이라든지 이 사안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박나래 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나래 씨는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었겠죠. 만약에 전화 왔을 때 상대방에서 당신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았느냐라고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박나래 씨가 대답하기가 난처했을 수 있습니다. 즉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생긴다면 박나래 입장에서는 더욱더 난감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추후 이런 일이 불거진 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들끼리 혹시라도 내통을 한 게 아니냐라고 또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박나래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뭐이 어떤 사람 이름이겠죠? 엄마, 여기서 엄마는 주사 이모를 칭합니다. 엄마가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중국에서 정말 고생했던 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 사진은 다 저희 집 사진인 거죠. 아마 박나래 씨 전 매니저가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제보한 그 사진, 그 뭐 주사 바늘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링거 받는 모습, 박나래 씨가 링거 받는 모습, 그리고 고주파 기계로 치료받는 모습, 아마 이 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진 전부 다 우리 집, 저희 집 사진인 거죠? 혹시 저희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최명자님, 자꾸 왜 진짜 잘 살고 있는 우리 폭로하는 거예요? 전 매니저분들 탓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 발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박나래하고 둘이 빨리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디까지 공개가 될지 정보를 알고 싶고 전략을 취하기 위한 어떤 생각에 의한 부분도 있고요. 아하. 그러나 저 주사 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답답함과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안 된 사람한테 답답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박나래 씨라든가 매니저한테 우리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안 됐다라고 하소연하고 사실 인간이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 여기저기 자꾸 전화 걸어서 힘든 거 얘기하고 얘기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답답함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주사 이모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오늘 연락을 취했는데, 자, 신호가 갔고 통화는 됐어요. 통화는 됐는데 그 주사 이모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짤막하게 어디시죠? 라는 말만 남기고 저희가 밝혔겠죠, 소속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위에 더 대화는 안 됐는데 혹시 안진용 기자님은 이 주사 이모 남편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좀 이어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 5일 날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하. 일단 그 전까지는 주사 이모 남편에 대해서 어떤 언론 취재라든지 통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모르는 버렸는데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전화해서 제가 신분을 밝혔고 아하. 전화를 바로 끊지는 않았습니다. 오. 제가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땡땡 남편 대시죠 했을 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땐 남편이 맞는 것으로 여기서 확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시 통화가 괜찮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가 통화 안 되면 문자로 궁금한 걸 엿준다면은 답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역시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어허. 그럼 언론 응대는 전혀 하지 않을 계획에 대해선 예라고 했고요. 네. 혹시 그러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곤란하다면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는 역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입장 표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그거에 대해선 역시 없다고 얘기했고요.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얘기할 예정이냐라고 했을 때도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대답이 예, 아니오라고 끝났는데 짤막하게 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조금은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곧바로 전화를 끊지 않은 건 자기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심경을 토로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주사 이모라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 주사 이모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하. 이 주사 이모 이 씨는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내 의사 면허가 없이 불법 의료 시술 행위 등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박나래 씨 등에게 수액 주사 또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의료 시술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압수수색 했어요? 그렇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달 말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이미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또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상의 향정식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뭘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은요. 입국 시 통보 조치가 아닌 출국금지 조치다. 그러면은 주사 이모가 국내에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방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지금 이 시술이 주거지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시행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거지에 있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이 물적 증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약물을 어떤 시술 행위를 통해서 주사를 했는지 혹은 그 의료 시술 행위의 양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확인하는 증거물들을 수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안에 있는 약물의 종류라든가 처방전이라든가 뭐 중요한 어떤 고객 명단이라든가 출장 기록, 주사기 이런 것들을 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지난달 말에 압수수색했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경찰이 보통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상자 같은 걸 막 담아서 이제 이 승합차에 실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후속으로. 그럼 보세요. 압수물 분석 다음 수순은 그럼 주사 이모를 소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소환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부터 먼저 할지 혹은 둘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지는 수사기관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포렌식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사 이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했을 때 물어볼 내용들, 질문 내용들 정리하고 가름말을 타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시술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술을 받은 사람한테 어떤 시술행위를 했는지 경찰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고 시술 행위를 했나요?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처방해줬다고 하던데요라고 하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피의자 조사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충분히 성숙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모였을 때 가장 마지막 수순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은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 다른 유튜버 예를 들어서 뭐 입잘못했님, 박나래 씨, 샤이니키 씨 이런 사람들은 몰랐지만 시술행위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불러서 최소한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불러서 물어본다고 하면 어떤 약물을 처방했고 어떤 경위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들 역시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일단 최소한 방조 혐의도 열어놓고 수사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소개해주고 비용의 일부를 받았다라든가 네. 혜택을 받다라고 하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네. 대리 처방 의혹이 있는데 대리 처방은 받은 자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어허.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처방해준 약물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연예인들이 오남용했다고 하면 연예인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본인 동의를 얻어서 휴대전화 같은 거를 제출받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정치권 소식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지만 휴대전화를 아주 당당하게 제출했는데 알아봤더니 지난달 새로 산 휴대폰이다.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휴대폰이다. 이런 걸 아주 자신감 있게 내버리면 거기에 이른바 맹탕 내용이 있잖아요. 쭉 그동안 박나래 씨와의 주고받은 뭐 문자 내용 확인할 수 없는 포렌식에도 안 나오는 그런 내용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우선 주사 의무는 참고인보다는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가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아하. 열어놓고 봐야 되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는데 사실상 그 휴대전화에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질문해 네.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출국 금지 조치나 압수수색이 사건이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알려지고 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가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 패널들이 나와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그랬죠. 했었거든요. 인멸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면 이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내용을 포렌식해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거의 업으로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전화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고객 기록 명단,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어떤 현황들을 담은 이런 자료들도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박나래 씨나 다른 사람들과 조사를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면 본인 휴대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휴대전화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던 네.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연예인들이 정말로 모르고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적어도 불법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이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이런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의사인 줄 알고 받았어요. 네. 시술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에 불리한 증거를 먼저 자진해서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진행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허주현 변호사님께 하나 더 갑니다. 자, 뭐냐면 아까 우리 안진용 기자님하고 주사 이모 남편이라는 사람이 통화했을 때 그 통화 말미에 그럼 모든 얘기는 앞으로 수사기관, 경찰에 가서 다 얘기하실 겁니까? 했더니 예 라고 짤막하게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주사 이모 남편이라는 사람도 부를 가능성이 커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주사 이모 남편도 같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보도됐을 때 어떤 그 주사 이모 남편이 전 매니저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서도 박나래 씨가 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달책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이 부부 사이이고 사실상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시술 행위로 생계를 함께 영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참고인이라든가 방조범이 아니라 이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의 공동 정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모까지 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네. 기능적인
범죄적인 행위를 분담해서 함께 범행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공동 정범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 방조범의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를 전달했다고 하면 이 자체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한테 하나 더 갈게요. 자, 이건 합리적 추론이고 또 의심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앞으로 강남경찰서가 주사이모라는 사람과 주사이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을 지금 피의자로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점쳐지는데, 자, 그러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그래? 나만 죽을 수 없어. 이른바 시쳇말로 왜 나만 갖고 그래? 너희들 다 같이 죽자라고 이른바 시쳇말로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터뜨릴 가능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뉴스파이터에 나와서 한번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나래, 샤이니키, 입짧은 햇님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의료인이라고 받았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렇다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주사이모를 고소했냐를 봐야 되는데 소식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만약 내가 정말 전적으로 피해자이고 몰랐다고 하면 그로 인해 활동이 중단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왜냐면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바로 주사이모에게 의사 아니었어요? 라는 정도의 문자는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반드시 그쪽에서 미안해 라고 하든지 혹은 아니야 나 의사 맞아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오면은 저는 벌써 소속사 공개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네요. 항의했더니 곧바로 미안해란 답이 돌아왔어. 우리는 몰랐던 게 맞아라고 할 텐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주사이모는 모든 걸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인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결국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주고받음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법적으로 경찰에 가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사이모가 내가 모든 걸 다 속이고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나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함께 지금 의혹에 올라와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